비트코인 채굴기로 토마토를 키운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을 만큼 정말 어색한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금을 캐는 최첨단 기술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가장 현실적인 산물을 키우는 농업이니까요. 네, 전혀 다른 세계죠. 그런데 이 두 세계를 연결하려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비트코인 채굴할 때 나오는 그 뜨거운 열 있잖아요. 이걸 농업에 쓴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오늘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넘어서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오랫동안 받아온 가장 큰 비판이 있거든요. 아, 에너지의 낭비 문제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엄청난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에 대한 아주 영리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어쩌면 이건 기술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취급받던 기술이 효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담대한 프로젝트를 누가 이끌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캐난이라는 회사인데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만한 이름인데요. 세계적인 비트코인 채굴 하드웨어 제조사예요. 하드웨어 제조사요? 네. 비트코인을 캐려면 아주 고성능의 특수 컴퓨터, 그러니까 채굴기가 필요한데 바로 그 기계를 만들고 파는 업계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죠. 아,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만드는 회사 같은 거군요. 네,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채굴 산업의 심장부를 만드는 회사죠. 그런 회사가 직접 캐나다 매니토바주에 있는 한 대규모 토마토 온실과 손을 잡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거죠. 파일럿이라는 건 일단 시험 삼아 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본격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대규모 실증 실험인 셈이죠.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가 3메가와트 MW급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수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거든요. 와,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네, 이 설비를 24개월, 그러니까 꼬박 2년 동안 실제로 운영하면서 두 가지를 검증하는 게 목표예요. 두 가지요? 첫째, 기술적으로 이게 정말 효율적인가? 그리고 둘째,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가? 결국 그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한 2년간의 시험이군요.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로 축구장만한 온실을 데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상상하는 건 무슨 거대한 드라이기로 열풍을 쏴주는 건가 싶은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하하, 그건 아니죠. 핵심 기술은 바로 액체 냉각 방식에 있어요. 액체 냉각이요? 네, 보통 우리 컴퓨터는 안에 있는 팬이 돌면서 바람으로 열을 식히잖아요. 그렇죠. 제 노트북도 뭔가 무거운 작업만 하면 팬이 위잉하면서 뜨거운 바람을 내뿜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채굴기는 일반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기로는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아, 이번 프로젝트에는 K난이 특별히 설계한 액체 냉각 방식의 채굴 서버가 360대 들어가는데 이건 말 그대로 액체를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에요. 그거 고성능 게이밍 PC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CPU에 막 튜브를 연결해서 색깔 있는 액체가 돌면서 식혀주는 거요. 그런 원리인가요? 정확히 그 원리를 산업 규모로 키운 겁니다. 특수 냉각액이 채굴기 칩 주변을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직접 흡수해요. 네. 공기보다 액체가 열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뺏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열을 머금은 뜨거운 액체가 생기겠죠? 네, 그 뜨거워진 액체를 그럼?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쓴다는 거죠. 아하. 맞습니다. 그 뜨거운 액체를 폐열 회수 시스템이라는 장치로 보내서 그 열 에너지를 온실의 기존 난방 시스템에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채굴기가 온실의 보일러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보조적인 역할인가요? 네, 일종의 어시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온실에는 이미 물을 데워서 난방을 하는 거대한 가스 보일러가 있는데 채굴기에서 나온 폐열이 그 보일러로 들어갈 차가운 물을 미리 한번 뜨겁게 데워주는 거죠. 예열을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예열 단계가 추가되는 셈이에요. 와, 그거 굉장히 영리한데요? 보일러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데워진 물을 받아 쓰는 거니까 예전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만 써도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일러의 연료 소모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KNN 측에서는 채굴에 사용된 전력의 약 90% 이상을 열에너지 형태로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90%요? 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원래는 그냥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서 오히려 골칫거리였던 에너지를 90%나 유용한 자원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90%라니. 거의 모든 폐열을 재활용하는 셈이네요. 듣고 보니 기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조합 같은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요. 왜 하필 캐나다 매니토바의 토마토 온실이었을까요? 세상에 춥고 넓은 땅은 많고 온실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도 많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여기에는 정말 명확한 경제적, 환경적 이유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오, 첫째, 왜 매니토바인가? 캐나다 중부에 있는 매니토바는 겨울이 상상 이상으로 춥고 길어요. 얼마나 추운데요?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지는 게 드문 일이 아니죠. 와, 이런 곳에서 온실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난방비겠네요. 정말 어마어마하겠어요. 맞아요. 전체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난방비에 들어갈 정도니까요. 즉, 이곳 온실은 값싸고 안정적인 열에너지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수요처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왜 토마토인가요? 둘째, 왜 토마토인가? 토마토는 연중 꾸준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겨울 한철만 난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어느 정도의 난방 수요가 계속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 치굴기는 어떤가요? 24시간 내내 돌아가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열을 뿜어내요. 온실은 꾸준한 열이 필요하고 채굴장은 꾸준히 열을 버려야 하고 이 둘의 수요와 공급 사이클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운명적인 만남 같은데요. 채굴장은 골칫거리 폐열을 처리하며 부수입을 얻을 수 있고 온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이건 뭐 완벽한 윈윈 구조네요. 윈윈을 넘어 트리플 윈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트리플 윈이요? 네. 온실은 난방비 절감으로 생산 단가를 낮춰 경쟁력을 높이고 채굴자는 운용 효율을 높이죠. 그리고 소비자는 혹한기에도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신선한 토마토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아, 여기에 기존의 화석연료 난방을 전기로 대체하니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환경적 효과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니 이건 단순히 한 기업과 농장의 협력 사례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비트코인 채굴 산업 전체 그리고 환경 논쟁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채굴을 둘러싼 아주 오래고 격렬한 환경 논쟁에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채굴 산업의 이미지는 어땠나요? 전기 먹는 하마, 환경 파괴의 주범 같은 부정적인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잖아요. 네, 저도 그런 비판들을 정말 많이 접했어요. 하나의 비트코인 거래를 처리하는 데 드는 전력이 한 가정에 몇 주 동안 쓰는 전력과 맞먹는다는 식의 비유도 있었고요. 그렇죠.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열은 대부분 그냥 대기 중으로 버리니까요. 하지만 케이난의 이 실험은 그 낭비되는 에너지를 재활용 가능한 유용한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채굴의 부산물인 열을 폐기물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죠. 이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입증된다면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결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잠재력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햇빛이 너무 강해서 풍력, 태양광 발전량이 남아돌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잉여 전력으로 채굴을 하고 거기서 나온 열은 지역 난방이나 다른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식으로요.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가정용 난방기,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소규모 채굴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아,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겨울에 집에서 채굴기를 돌리면 난방도 되고 비트코인도 얻는다는 개념이죠. 이런 흐름이 확장되면 비트코인 채굴은 단순히 가상자산을 캐는 행위를 넘어 특정 지역의 열과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일종의 에너지 인프라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인프라라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채굴 산업의 본질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력망에 부담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전력망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면서 유용한 열까지 생산하는 분산형 에너지 센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특히 캐나다처럼 탄소 가격제 같은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펴는 국가에서는 이런 시도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인센티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만큼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정책과 기술, 그리고 시장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인 셈이죠.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하지만 채굴장 입장에서는 폐열을 파는 것보다 그냥 더 싼 전기를 찾아 다른 나라로 옮겨 다니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아직은 파일럿 단계니까요. 앞으로 2년간의 운영을 통해 답해야 할 날카로운 질문들이 남아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제성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데라는 질문에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해요. 이론적으로는 90% 효율이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영하 40도의 날씨에 파이프로 열을 옮기면서 생기는 손실이나 계절별 온도 차이 같은 변수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초기 설치 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모든 특수 장비와 배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의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 즉 투자 대비 수익, ROI를 입증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2년이라는 기간은 그 데이터를 모으기에 충분한 시간이겠군요. 네, 그렇죠. 신뢰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겨울에 채굴장이 정전이나 유지보수 문제로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온실의 토마토가 다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두 번째 과제. 운영의 안정성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굴 폐열이 주 난방 시스템을 보조하는 형태로 설계된 거예요. 일종의 안전장치죠. 아, 기존 보일러가 대비하고 있는 거군요. 네. 기존 보일러 시스템이 비상시에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이중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 두 시스템을 얼마나 매끄럽게 연동시키느냐가 관건이겠죠. 마지막으로 확장성의 문제도 있겠네요. 이 모델이 매니토바의 토마토 온실에서는 성공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정확해요. 예를 들어 비교적 따뜻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난방 수요가 적으니 이 모델이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에 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 될 거예요. 혹한기 농업뿐만 아니라 양식장에 물을 데우거나 수영장, 지역 커뮤니티의 난방 시스템, 심지어는 다른 공장에 열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봐야죠. 정말 그렇겠네요. 이 프로젝트는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결국 이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채굴을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적인 관점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채굴을 독립적으로 에너지만 소비하는 산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산업과 결합해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인프라의 일부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돈을 캐는 시끄러운 기계에서 유용한 열을 생산하는 똑똑한 시스템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이번 실험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만약 이 실험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성공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지어질 새로운 채굴장들은 처음부터 폐열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채굴 산업의 입지 선정 공식 자체가 바뀌겠네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전기료가 싼 곳만 찾아다녔다면 앞으로는 열 에너지를 비싸게 사줄 고객이 있는 곳 쪽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에너지 그리드와 산업단지,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가 채굴 산업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나 채굴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난방비를 낮춰줄 수 있다며 환영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생각의 전환이네요. 채굴기가 단지 컴퓨터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부산물로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보일러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앞으로 2년 뒤 캐나다의 토마토 온실이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될지 그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채굴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실험의 결과 저희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이 실험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